요즘 날씨가 너무 좋았다. 카리브해를 거치고 온 무역풍이 야자수를 가볍게 스치면서 거대한 잎이 하늘을 무대로 춤을 추듯 움직이게 했다. 한낮의 무더운 열기에 의해 만들어진 아지랑이가 그 주변으로 피어올랐다. 카리브 제도의 태양은 오전 10시가 되자마자 이 나라의 모든 생명체를 잿빛으로 물들였다. 노골적이면서도 무거운 사순절의 태양. 그것은 피부의 모든 세포 속으로 들어가고 그 안을 탐욕스럽게 휘젓고 따갑게 쏘며 신경을 자극했다. 이런 태양 아래에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바다. 그조차도 무더위의 습격을 진정시킬 수는 없었다. 이 섬은 태양의 무차별적인 공격을 고스란히 받아 점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사람들은 기진맥진한 채 더위에 으스러져 집안에 틀어박혀 있는 게 전부였다. 대단할 것 하나 없이 그나마 땡볕에서 벗어난 것에 기뻐하고 있는 수준이었지만 거리는 텅 비었고 상점들은 천막을 정리했으며 이따금 들리는 상인들의 목소리마저도 비실비실한 느낌이었다. 상인들은 짐을 정리하고 투덜대면서 피신했다가 열기가 덜한 오후 5시쯤 돌아왔다. 어부들은 그들이 잡은 물고기를 재빨리 팔고는 그에 마땅한 보상을 받듯이 낮잠을 자러 달아났다. 어른들은 그나마 휴식을 취할 수 있었지만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학교에 가야만 했다. 땀 흘리게 하고 더위에 녹아내리게 만드는 무자비한 열기에도 불구하고 항상 아이들을 기다리는 수업이 있기 때문이었다. 정오가 되면 늘 그랬듯 사하라 사막에서 불어오는 미세하고 반짝이는 먼지로 가득 찬 거대한 황토구름이 단숨에 대서양을 건넌다. 그러나 오늘은 조금 달랐다. 오후에 가까워질 무렵 집, 사무실 또는 학교에 틀어박혀 있던 이들은 라디오를 통해서 그것이 평소와는 다르게 더 공격적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모래를 품은 구름이 이미 섬 위로 도착했고 모래바람이 그 속에서 고여 점차 커져갔다. 사람들은 서서히 압도되어 갔다.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바깥에 나가 있는 사람들의 발자국 아래에서 자그락거리며 쌓일 모래의 두께를 예상해 보기도 했다. 얼굴을 다 가리고 중무장을 해야 할 텐데. 나는 옷감, 단추, 특히 리본과 같은 부자재를 사기 위해서 시내로 나왔다. 얼마 후 있을 내 결혼식 웨딩드레스를 만들기 위해서였다. 직접 웨딩드레스를 만든다니 조금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나는 내 드레스를 만들고 싶었다. 나는 패션 디자이너였다. 그래서 창의적인 의상만이 내 입맛과 명성에 걸맞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 작품은 내가 만든 의상이라고 확신했다. 결혼식은 항상 있는 일이 아니니까. 딱 하루, 중요한 날이잖아. 그러나 결혼식에 대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조금 두려웠다. 타인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평생을 그렇게 헌신하다니. 그게 가능할까? 사실 내 남편이 될 사람인 케빈은 친절하고 사려 깊었다. 그러나 내가 자주 즐겨보던 드라마에서 묘사된 떨림이나 설렘 같은 감정을 느끼지 못했다. 결혼, 모든 사람이 하는 운명 같은 일인데 난 왜 이럴까? 그렇게 상념에 빠진 채로 반짝이는 긴 리본과 자개단추의 값을 지불하는 것으로 쇼핑을 끝마쳤다. 그리고 나는 지금 빅투아르 광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갑자기 어제 트랙터가 고장이 났다. 연식이 오래된 탓에 교체용 부품을 기계로 직접 만들어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오랜만에 시내로 나왔다. 부품을 만들고 나왔는데 웬일로 버스가 제 시간에 맞춰 도착했다. 오늘 꽤 운이 좋은 날이구나 라고 속으로 생각하며 약간 행복해진 마음으로 버스에 올라탔다. 오후 1시 57분 빅토르 광장에 멈춰선 버스로 한 여자가 올라탔다. 지금 앉을 만한 자리가 내 옆자리밖에 없었다. 여자가 빠른 속도로 인사를 건넸다. 나는 내 옆에 앉을 여자에게 가능한 많은 공간을 주기 위해, 그리고 그녀와 몸이 부딪히지 않기 위해 몸을 조금 안쪽으로 구겨 넣었다. 모르는 남자가 지나치게 가까이에 있는 상황이 그녀에게는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라디오에서는 주크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많은 사람이 콧노래로 흥얼거리거나 몸을 가볍게 흔들었다. 주크 음악 특유의 박자감과 멜로디가 젊음과 오래된 연애의 추억을 선명하게 만들었다. 오후 2시 다급하면서도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라디오를 통해 들려왔다. 긴급 속보입니다. 모두 주변 피난처를 찾아 즉시 대피하시길 바랍니다. 모래구름이 오고 있습니다. 버스 기사는 군청의 대피소로 이동한 다음 버스 문을 닫기로 결정한 모양이었다. 먼지 구름의 크기가 크기는 했으나 바람이 그리 거세지는 않았으므로 그저 적당히 먼지만 쌓이다가 소멸할 구름이었다. 그러니 적당히 문과 창문을 닫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버스 기사는 공기가 새지 않을 정도로 단단하게 폐쇄하여 꽤나 이상적인 피난처를 만들었다. 곧이어 기사는 승객들에게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켜자고 제안했다. 이 더위에 에어컨도 안 켜고 창문을 닫고 있을 수는 없었다. 나를 포함한 모든 승객이 동의하자 기사는 운전석으로 돌아가 에어컨을 켰다. 그러자 순간 오래된 모터가 돌아가며 거대한 괴물 같은 소음이 발생했다가 점차 기분 좋은 고양이가 그르릉거리는 소리처럼 변해갔다. 나를 포함한 여행객들은 갑작스러운 불운에도 좋게 생각하려 노력했다. 몇 분만 지나면 떠날 수 있어. 조금 답답해도 바깥보다는 여기가 더 낫지. 창밖에는 미처 대피하지 못해 다급해진 사람들이 보였다. 모두 피난처를 찾아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었다. 반면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그저 편안하게 자리를 잡는 것뿐이니 다행이지. 그나마 안전한 곳에 있으니. 옆자리 여자가 갑자기 일어났다. 뭐 하나 바라보고 있으니 곧이어 한아름 가지고 있던 짐들을 선반에 올리려는 듯 부산스럽게 움직였다. 무거운 짐가방을 키도 작은 여자가 안간힘을 다해 올리는 모습을 보자니 차마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팔을 뻗어 짐을 받쳐 올리는 순간 여자의 팔과 살이 부딪혔다. 여자의 뜨거운 열기와 빨라지는 박동이 맞닿은 부분을 통해 전해졌다. 그리고 동시에 산성을 띠는 약간 시큼한 땀 냄새도. 그때 번개처럼 순간 번쩍이는 느낌이 들었다. 창밖으로 금빛 모래가 흩날리며 쌓여가고 있었다. 여자와 눈이 마주친 순간 금가루가 세상 위로, 마치 우리 위로 쏟아져 내리는 것 같았다. 아,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아 다시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도왔다. 여자 또한 손을 잡는 내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스치듯 바라본 그녀의 눈빛에서
놀라울 정도의 확고함과 강렬함이 느껴졌다. 나의 시선은 그녀의 금빛 갈색 눈에 걸려 있었다. 그 안에 익사할 것처럼 빨려 들어갔으며 점차 환희에 차들어갔다. 심장이 떨리는 느낌. 나는 이 순간이 내 삶을 결정지을 것임을 예감했다. 고장난 트랙터, 부품, 그리고 수수밭 따위는 머릿속에서 사라졌다. 이 버스에 나란히 갇힌 우리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둘만의 공간을 만들어냈다. 우리는 서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손이나 눈을 마주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복잡한 화학작용을 통해 서로의 내부에는 기쁨, 흥분, 불안이 뒤섞인 기이한 감정이 생겨났다. 바람에 웅웅거리는 하프처럼 갑작스럽게 생겨난 새로운 감정에 내 몸이 부드럽게 떨렸다. 저기, 버스기사는 백미러를 통해 즐겁다는 눈길을 보냈다. 그는 우리의 이 순간을 포착했으며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자를 맞이할 리가 이내 곧 바뀌리라 직감한 듯 보였다. 그러나 사랑이 그렇게 우연처럼 온다는 것을 보고도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눈빛이었다.